2013년 8월 22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김용민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벌써 목요일인가. 예, 오늘 아침은 요한 파엘벨의 캐논 변주곡을 보내드릴까 합니다. 통상 이제 클래식 음악 제목을 읽어드리면은 그게 뭐지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아 이거구나 하실 텐데, 캐논 변주곡 하면은 뭐 멜로디가 제목과 잘 매칭이 되실 겁니다. 요즘엔 뭐 락으로 또 뉴 에이지 음악으로 이렇게 또 편곡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연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캐논 변주곡 이 음악은 원래는 1600년대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요한 파엘벨이 바로 1653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일생은 오르가니스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작곡가였고요. 1673년 딱 20살 되던 해에 시테판 대성당의 차석 오르가니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아이제나하의 궁정 오르가니스트 해서 일생을 그렇게 오르가니스트로 보냈습니다. 예. 캐논 변주곡, 원래 그 본명은 세대의 바이올린과 통주 저음을 위한 카논과 지그라장조라고 하는데 줄여서 카논 이렇게 불렀습니다. 카논이 우리에겐 또 캐논으로 바뀌어서 들어왔고요. 예. 이 음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배경음악으로도 쓰여서 많은 분들에게 잔잔한 추억을 또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함께 하시죠.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참으로 우리에게 부끄러운 날입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고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 제국의 병합함만 갖지 못한 것을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하고,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명기 전권위원으로 임명함. 이게 바로 한일 강제 합방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 순종 황제가 참석한 형식적인 어전회의에서 총리 대신 이완용은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통감부로 갔던 이완용은 데라우치 통감과 8개 조문에 한일 강제 합방안에 조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약 조인 사실을 일주일이나 세상에 극비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야 순종 황제의 옥새를 날인케 하고 병합조약을 포고했습니다. 8월 29일이 이제 경술국치일이지요. 그러나 경술국치를 앞두고 바로 사실상의 그 한일 병합안 강제 가결을 1910년 오늘 체결했던 것이죠. 후대의 매국노로 이렇게 규정이 된 이완용과 데라우치가 합의한 8개 조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 2.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게재한, 그러니까 제1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한국을 일본국의 병합함을 승낙함. 3번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폐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기 지위에 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그리고 명예를 향유케 하며 이를 보지하기에, 지탱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함. 이런 내용입니다. 4.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과 후예에 대해서 각기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공유할 것을 약함. 그러니까 3번과 4번은 결국 그 왕위를 포기하는 한국 황족, 또 황제 그 일가에 대해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5.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을 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해서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여할 것.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매국노들, 친일파들, 이 친구들한테 상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6. 일본국 정부는 병합의 결과로서 한국의 시정을 담임하고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보호를 하며 또 기복리의 증진을 도모할 것. 그러니까 이제 일본국이 한국의 이제 통치를 담당하면서 법규를 잘 준수하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또 신체 이런 것들 구속하거나 강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결국 했지요. 7. 일본국 정부는 성의와 충실로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하는 한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 관리로 등용할 것. 한국인도 말하자면은 그 관료로 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와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경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을사오적의 한 명인 이원영은 1882년 증광별시에 급제하고 형조 참판 총리 대신을 역임했고 독립문 현판을 쓰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서 나라를 팔아넘겼을까요? 그렇게 해서 매국노가 됐을까요? 착잡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한일 병합안 강제 가결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드라마 명성황후의 주제곡이었죠. 나 가거든. 예.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오늘 또 부끄러운 날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친일파들의 민족 반역, 일제 부역 행위를 조사 또 처벌하기 위해 만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그래서 반민특위죠. 반민특위가 폐지되는 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1949년 8월 22일. 이 반민특위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 지 1개월 뒤인 1949년 2월 7일 서울 세검정에 있던 춘원 이광수 집 앞에 검은 지프가 도착했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지성이자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춘원 이광수. 자, 그러나 내선 일체를 부르짖고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최고의 친일파로 변질됐던 바로 이광수입니다. 이 이광수를 체포하러 반민특위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춘원은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발뺌을 합니다. 그러자 조사관들은 일부러 가야마 선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춘원을 불렀습니다. 이 춘원의 창씨개명이지요. 근데 이제 춘원이 순간적으로 핫 하고 일본식으로 대답했다가 스스로 겸연쩍었던지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어요. 자, 한 달 전인 1월 5일 반민특위는 중앙청에서 시무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특위 관계자들은 오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경무대에서 다가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모습을 보고 말이죠. 특위 관계자들은 이승만이 지금 친일파들하고 결탁해서 반민특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의구심을 다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친일파들과 함께 반민특위를 와해시킨 주범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재헌헌법 101조에 의거해서 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9월에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가 구성됩니다. 반민특위 활동은 국민 대다수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월 25일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장 최난수가 반민특위위원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6월 6일에는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난입해서 관계자들을 무차별 구타 체포하고 또 특경대를 무장 해제시킨 용육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민특위 활동은 특경대 해체와 함께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특경대는 뭐냐면은 반민특위의 경비를 맡았던 조직이었습니다. 그걸 없앴단 말이죠. 그리고 1949년 바로 오늘 8월 22일 폐지안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이로써 반민특위는 종언을 구했습니다. 결국 민족주의 세력은 대통령까지 가세한 친일 세력에게 치욕적으로 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을까요? 이 친일 순사들이 대한민국 경찰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당수가 그렇지 않은 지조 있는 그런 대안의 경찰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는 친일파였지요. 그들은 반민특위 활동으로 자신들의 입지, 위치, 위상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반민특위를 그야말로 회방을 놓았고 결국 압살을 시킨 거지요. 국정원이 이 지난 대선에서 저질렀던 이 선거 개입, 선거 부정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NLL 대화록 뭐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물타기를 하려던 아주 저열한 시도를 우리가 최근에 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위해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역사에 답이 있네요. 예. 퇴행을 막으려면 우리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역사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또 온당한 평가를 내려야 할 줄 압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결국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민족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영웅들을 추도합니다. BMK의 영웅 추도 이 음악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